예, 방금 소개받은 이기용입니다. 그럼 일단 이 처음 슬라이드로 가서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연결이 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지를 못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에 여기 부원장님께서 이런 그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회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좀 맡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과 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조사를 할 때 질문지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도 좀 논의를 이제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일도 촉박하고 또 이제 다른 연구위원분들이 대단히 바쁘시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일단 조사를 하고 나중에 다른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 내용과 통합을 해서 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설득당해서 이 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발표 제목에 탐색적 결과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이 이게 심층적 분석을 못했을 때 쓰는 이제 그 미사 여구입니다. 예, 미리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조사는요, 지금 그 저희가 질문을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몇 그 조사에서 내용적으로 관련성 있는 즉 공동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인용 발췌해서 그거를 이제 실사기관이라는 건 실제 조사기관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 표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다른 데서 인용을 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조사로 통합될 때 표현 같은 걸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완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완전히 창의적인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성 등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2018년 10월에 실은 그 이번 주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하게 했는데요. 그 GNCOM이라는 조사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한반도 평화연구원도 이제 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교계와 종교성 관련된 조사를 약간 전문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 창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영균 대표님이 계시는 GNCOM에 의뢰해서 전국의 3,000명을 웹 패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은 방법론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11점 척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3점 척도나 5점 척도, 7점 척도를 조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답을 11점 척도,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면은 한쪽은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11점 척도로 펼침으로써 나중에 이제 중고급 분석,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이나 인과관계 분석,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게 제시되지 않습니다만 최종 연구 결과에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기에 용이하도록, 분석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적인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요, 일단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성, 공동체의식 관련 조사 내용은 지역 단위 소속감 및 정체성, 북한과의 공동체의식, 이타성,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포용도, 제가 관용도, 포용도란 말을 그 지금 그 호환성 있게 쓰고 있는데요. 예, 어떤 게 더 좋은 표현인지는 나중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관한 평가, 주관적 평가,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약간 객관적인 평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력이 있을 때 최종 결과물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조사에서 있는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또는 인과학적 변수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그 기술 통계 또는 기초 통계 분석 결과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 GNCOM에서 단연간의 노하우, 그러니까 꼭 GNCOM만은 아니지만 웹패널 조사에 축적된 단연간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이런 부분이 가중치가 잘 반영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이제 전체 국민을 잘 대표하는 조사다라고 이 자료를 조사 전문가한테 보여드리면은 누구나 대부분 인정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변수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직접 또는 연구원을 통해서 추후 연구에 어떤 분석을 해봐라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요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그 탐색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그 소속감 또는 정체성이 공동체 의식으로서 강하게 작용하는 단위를 묻는 질문들이 어떤 아까 그 김선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세계 가치관 조사, 유럽 가치관 조사 또 우리나라의 각종 조사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수준에서 물어봤습니다. 읍면동, 시도군구, 대한민국 국민, 아시아인 그리고 인류의 한 구성원.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지리적인 범위를 확장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여기서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감 정체성이 강하다는 건데 이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나는 인류의 한 구성원이다. 이런 정체성은 상당히 강하게 나온 반면 정작 거주지에서 이제 이웃들과의 어떤 공동체 의식은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인이자 세계인이다. 이런 의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강한데 어떤 이웃사촌 개념 같은 것은 적어도 제가 뭐 저희 윗세대의 뭐 분들한테 고향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랬던 것은 요즘 굉장히 약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전통적인 주제인 북한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요 공동체 의식을 봤을 때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 북한은 친구인가 적인가? 친구라고 생각할수록 10에 가까운 거고요. 또는 협력의 대상인가? 그건 약간 좀 간접적으로 묻는 거죠. 평균이 일단 친구인가 적인가는 5.44로 대략 중간적인 자세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인과학적 변수들에서 봤을 때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친구랄지 적일지 애매하게 대단히 중간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을 더 친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고요. 그리고 20대 이하와 또 60대 이상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는 북을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 50대는 20대 이하 또는 60대 이상에 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약간 더 가깝다고 친구에 가깝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협력의 대상인가? 이것은 이제 친구냐 적이냐라는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약간 더 이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인데요. 평균이 5.93으로 돼서 앞 질문에 비해서는 그 약간 더 수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대상으로서는 지금 비록 내가 적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앞으로 향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 정서를 반영하지 않나 싶고요. 단 60대 이상의 경우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이러한 어떤 미래지향적, 잠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질문 분석 결과를 이제 합하면은요, 60대 이상 집단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데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면 이제 어떤 추가 연구에 대한 함의에 있어서는 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어떤 나이라는 변수와 여기 성별도 나왔지만 나이라는 변수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집어넣는데요. 지금 이제 위쪽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 거고 밑쪽에 있는 내용은 덜 시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단연코 이제 북한 그 비핵화가 시급한 문제다라고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이산가족 면회 설치와 같은 인도주의적 교류 그리고 남남 갈등, 그러니까 남북 어떤 통합 이전에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런 견해를 주셨고요. 그렇지만 요 밑에 나와 있는 두 개를 보면 북한 기업 투자와 같은 어떤 적극적인 유화책이나 남북의 정치적 통일 이건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런 어떤 큰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고 답함으로써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조사 결과에서는 어떤 단계적이고 약간 미시적인 변화를 추구를 그러니까 더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대단히 현실적인 자세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저는 잠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과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타성 문제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좀 그 역시 아까 그 이제 가치관 조사 등에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그 내용인데요. 이제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따로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중립적이고 나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견해를 수용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이제 평균이 5.63으로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예를 들면 뭐 7, 8 또는 2, 3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5가 6에 이게 반올림하면 6이긴 하지만요. 이건 중간적인 답이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대단히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입니다. 단 여기서도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요. 50대 이상이 좀 이타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죄송합니다. 이후가 아니라 이하입니다. 그리고 30대에 비해서 50대, 60대 이상이 좀 더 이타적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경제력의 영향은 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가구 소득을 이제 200만 원 미만부터 이제 600만 원 이상에 걸쳐서 이제 그 잘라서 그 점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5.5, 5.6 정도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어떤 선형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특정 이익이 더 중요하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특정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답이 나왔다면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어떤 비례해서 또는 반비례해서 사회의 이익이 중요하냐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냐를 답할 텐데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세금이 복지에 쓰인다면 더 낼 의향이 있느냐. 근데 평균 역시 5.31로서 상당히 중간적이고 애매모호한 답이 나왔고요. 단 남성이 여성보다 그럴 의향이 더 강하다. 여기서 약간의 이타성이 더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0대 이하가 덜 이타적이다. 그러니까 30대, 20대 이하 30대가 그럴 의향이 적다. 다른 연령에 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나이라는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어떤 이타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이와의 어떤 상관관계랄지 인과관계가 더 점검되어야 한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이제 다양한 소수 집단들에 대한 포용도를 물어봤는데요. 이제 이게 그 워딩 자체에 신중을 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매우 가까운 관계로 다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역시 이제 그 점수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배열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조선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질문에 결손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기 약간 표현이 부드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그리고 동성애자, 전과자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나 뭐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는 어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 평균을 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조선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상당한 표현력을 이제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동성애자나 전과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약하다. 이 정도의 대조는 분명히 여기서 읽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의 영향을 이제 보면은요. 전과자에 대해서는 20대 이하로부터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점점 관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도, 포용도가 나이에 비례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그 반대다. 그래서 역시 이 공동체성 또는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 나이라는 변수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형적 관계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중고급 통계 분석을 할 때
어떤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가 어떻게 될수록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를 보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 그 점검이 최종 연구 결과물에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치 성향에 대한 그 주관적 평가인데요. 이제 보수적인 것을 10점으로 두고 진보적인 것을 0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누어서 질문하면은 상당수의 분들이 나는 진보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데 이걸 좀 이분법적으로 여쭤봐야 이제 한쪽으로 그 견해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그 여기에서 사용된 11점 척도 중에서 이제 0에서 10 평균을 내면 5잖아요. 근데 5.08이면 가장 5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그 자신의 정치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평균치는 이제 딱 중립에 대단히 가깝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사 결과로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립적인 걸로 나왔고요. 단 나이의 영향을 이제 봤습니다. 다른 이제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에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자꾸 이제 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40대 평균이요 4.89로 드러나서 V형 분포를 보이면서 20대 이하나 60대 이상에 비해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주관적 평가이고요. 그리고 20대 이하는 5.04고 이건 이제 40대는 4.89니까 이 차이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기초 통계 부분에서는 40대가 스스로를 가장 진보적이라고 다른 연령대에서 평가했다라는 것은 지금 짚고 넘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경제력과 관련된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 구간별 평균이 5.03에서 5.11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얇은 그 구간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그 좁은 구간에서는 혹시나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더라도 저희가 그 결과 분석을 할 때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직선적인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서 선형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제적 지위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표 결과, 선거 결과를 설명할 때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는 이제 경제력을 반영한 계급 투표가 아니라 이념적 성향이 더 반영되는. 그러니까 통상 그 저소득층은 진보 쪽에 표를 몰아주고 고소득층은 보수 쪽에 표를 몰아주는 것을 이제 계급 투표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한다면 이념 투표는 자신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이념적 성향에서 투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 결과 역시 그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나.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력보다는 나이 또는 성별 또는 어떤 이념적 지향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성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설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공동체 의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께서는 스스로의 공동체 의식이 충분하다 10 그리고 아니다 부족하다 0 이렇게 답하도록 역시 이분법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평균이 5.94로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내면은요 공동체 의식이 딱 중간보다는 약간 더 있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나이에 따라서 이게 비례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20대 이하는 나는 솔직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분들이 나는 대단히 규범적으로 나는 이타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나이에 비례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이라는 변수가 이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역시 미미하기는 하지만은 경제력의 영향이 있었는데 아주 미미한 선형성이 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가구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원일수록 자신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계급 투표가 아니라 이념 투표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중요시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그 관련 그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반대로 나타나는 해외 조사 결과, 특정 지역의 조사 결과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력이 더 센 사람일수록 나는 더 공동체 의식이 세다라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요, 그 응답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은 어떠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응답자 본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였고, 지금 이 질문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보냐라고 했는데 평균이 4.9로 나타나서요, 주관적 평가에 비해서 거의 1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있는데 한국 사회 전반에는 공동체 의식이 나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불일치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그 어렸을 때 뭐 그 다양한 조사에서도 이런 걸 봤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 남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 또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뭐 이런 걸 이제 흔히 언론에서 내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여기서도 약간 나타났고요. 단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이의 영향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제력의 영향에 있어서는 그 도리어 나이의 영향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반면 가구 소득을 볼 때 역시 고소득 가구로 갈수록 주관적 공동체 의식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도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 가구의 경제력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 분석자의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탐색적 분석에서의 어떤 주요 발견 사항을 정리해 드리면은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약하다. 도리어 한국인 세계인으로서의 공동 그 의식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간적이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적대적인 경향이 조금씩 더 드러난다. 이건 뭐 상식과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타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에서도 나이의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에서는 40대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경제력의 영향은 좀 미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또 공동체 의식 주관적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를 다 합치면은 경제력이 강한 가구에 속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왔지만은 성별, 나이, 경제력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의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인데, 향후 연구에서 상관관계와 어떤 그 인과관계를 좀 더 중고급 분석을 통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적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면은 지역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 사회는 통합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국가 통합 그리고 남북한 통합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와 경제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 오늘 발표에서는 그 보고드리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 의식 외에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 공동체 의식과 다른 사항과의 상관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